요즘 주담대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KB 영상도 올렸었는데 영상 안 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 많아요. KB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KB가 주담대 한도를 정해놓기 시작했다. 즉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라는 상황인 거죠. 물론 먼저 우리만 대출 총량 규제를 벌써 상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딴 소리 하면은 욕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시간이 안 되고 인력이 딸려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력이 딸려서가 아니에요. 주담대 관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지금도 그래요. 식지 않는 영끌, 역대 최대 또 갱신, 그놈의 영끌. 그래서 1분기 또 이야기를 하면서 9조 7천억 증가했고 이 중에 주담대가 11조 5천억 줄었는데 기타 대출이 3조 1천억 줄었다. 이거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맨날 제가 뭐 경제 망한다, 부동산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경제 살고 부동산은 사람들이 주거 안정이 될 정도가 돼야 된다. 아니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주거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어떤 사람들이 집값 올라가지고 돈 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된다는 굉장히 잘못된 논리예요. 그거는 제가 사회주의적인 이론을 가진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도 지대로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가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생충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계속 왜 하겠어요?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인데 생산성 없는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돼서 사람들의 주거에 문제가 되면은 생산과 소비에 문제가 된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래서 주거비가 정상화돼야 된다. 이게 왜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주거비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경제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문제 터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80% 이상이다. 이게 왜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경제 살리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 해야 된다. 은행에서도 주담대를 축소하고 대신에 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당국에서도 맨날 규제하겠다 해놓고 똑바로 안 하니까 은행들은 담보가 있어서 대출 회수하기 쉬운 부동산 쪽으로 자꾸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1분기까지도 이어졌다. 제가 지난 2022년, 23년, 24년, 25년 1분기까지도 기타 대출은 줄고 주담대만 늘어났다죠. 거의 이제 가계 신용 중에서 주담대 비중이 60%가 될 겁니다. 이 돈이 돌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왜 해외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성장에 방해된다고 했을까요? 가계부채를 내주면 뭐예요? 경제로 안 돌아간대. 나머지 대출은 줄고 경제로 돌아가면. 생산성 없는 부동산에만 들어가는 게 21년도까지만 해도 50% 가까이였는데 지금 24년에 58%였으니까 지금 거의 60% 가까이 됐을 텐데 3년 만에 10%포인트는 올랐어요. 이런 경우 도대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주거비 감당 안 되니까 제가 요즘에 경매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최근 연체율 나왔죠? 부실채권 종리 어마어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떨어졌죠. 근데 요거보다 더 심각한 게요. 자, 경매 나오고 이거 대출 못 갚아서 나온 거죠. 대출 못 갚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금융권에서 부실채권 정리하지만 대출을 빡세게 갚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요. 채무 조정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채무 조정이 뭐예요?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채무 변경을 통해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다. 이렇게 채무 조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늘고 상매가 했음에도 부실채권 늘어나고 경매가 늘고 이것 때문에 은행권 건전성이 떨어지죠. 채무 조정을 해줬음에도 저렇게 터지고 있다. 역대급으로 해주고 있죠. 이렇게까지 많이 채무 조정을 해줬는데 주담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뜻하는 바가 뭐예요? 채무조정 어디서 해요? 캠코에서 하죠. 저기도 어쨌든 공공기관이라서 허그처럼 문제 생기면 또 국가 재원으로 들어가겠죠. 무리해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국가가 책임져주고. 그래서 문제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가 안 떨어지게 또 국가가 돈 쏟아부어주고. 그 돈 어디서 났냐? 노후 대비해야 할 국민연금 꺼내다가 지원해주고, 또 내 집 마련 어떻게든 해보려고 차곡차곡 모아놨던 청약통장금 꺼내다가 집값 올리는 데 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괴이한 시장이냐면요, 무너지는 것도 역대 최대인데 호가가 안 떨어져요. 그게 핵심인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영끌 주담대 급증해서 정부 대출 규제 발표한다 라고 해서 봤더니 스트레스 DSR 이야기를 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이 지금 영끌 주담대 급증해서 대출 규제 발표한 거예요? 뭔가 되게 금융당국에서 대응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금융당국에서 대응 똑바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기 완화만 하려고 하죠. 국토부든 금감원이든 금융이든 무정부 상태에서도 계속 완화만 하려고 하죠. 쥐들이 무슨 권리로. 냅둬가지고 정상화되게 하는 거 계속 거품 만들고 있죠. 지분형 모기지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지분형 모기지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분형 모기지가 나오더라도 집값 올라갈 것 같으면 지분형 모기지로 살면 이득이 없죠. 집값 떨어질 것 같으면요. 지분형 모기지로 왜 사요? 떨어질 집인데요. 근데 지분형 모기지 시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미 집 산 사람들이 갈아타기 해가지고 손실 나는 것들을 방어해주겠다. 두 번째, 지분형 모기지로 손실 방어해준다는 이야기를 해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 지분형 모기지 기다려야지. 나 지금 당장 망할 것 같더라도 이거 시행할 때까지 몇 달만 더 버텨보자. 이딴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부동산은 주담대가 늘어나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5대은행 가계부채 곧 막힐 겁니다. 자, 작년 말 734조 1350억 원이죠. 현재 745조 9727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늘었냐? 1.6%가 늘어났어요. 올해 목표 얼마였어요? 2에서 3% 성장이었죠. 5월 15일까지 벌써 50% 이상이 나간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 2에서 3% 왜 나온 거예요? 명목 GDP 성장률을 3.8%로 잡았기 때문이죠. 자,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아까 작년 11월 기사였죠? 근데 하늘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이 1.5%, 1.9에서 1.5로 대폭 하향했죠. 심지어 금융위는 2.0%에서 0.8%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예상보다 거의 지금 1%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전년에 너무 낙관적인 설정을 했어요. 트럼프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1년째, 1년 통산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24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마이너스예요, 경제 성장률. 작년에도 1분기 그 GDP 개편해가지고 바꾼 거지. 그러면 여기서 1%포인트, 3.8에서 1%포인트 떨어진다고 하면 2.8까지 떨어지죠. 그럼 3%도 못 해요. 한도 소진 3분기 되기 전에 다 끝날 거예요. 2분기 때 다 끝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왜 은행이 월별 분기별 관리 안 한 줄 알아요? 작년에 연간 계획 대비 150%가량 초과했는데 페널티 준다고 해놓고 페널티 줬어요, 은행들한테? 무슨 페널티를 줬어요? 아가리 페널티만 줬지? 페널티 주면 대출 안 넣을까봐. 페널티 안 주니까 계속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주담대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생산성 없는 곳에 대출이 박혀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작년에 전년 대비 59조 늘었던 2020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죠. 41조는 늘어났으니까. 그럼 GDP 개편하기 전에 21년도에 38조 9천억 늘어났죠. 이때 GDP 대비 가계부채 늘어났어요. 자,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는 2021년에도 계속 증가를 하죠. 4분기 돼서 총량 규제 돼서야 떨어졌죠. 근데 보면은 경제 성장률은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왔죠. 이때가 2024년 요 경제 성장률보다 나빠요? 경제 성장률이 이때가 높아 보여요? 아니면은 이때가 높아 보여요? 이때가 경제 성장률은 더 높고 가계부채는 더 조금 나왔는데 기이하게도 이때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지금은 작년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졌다. 이런 게 통계 조작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통계 조작하고 또 막 집값 너무 비싸가지고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려는 그런 사람들 청약통장 돈 꺼내다가 집값 부양하는데 쳐쓰고 자빠졌고. 근데 지금 대출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이미 전년 대비로 1.6%는 올랐는데. 이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 중에 태반은 정책 대출이죠. 자, 1분기에요. 가계부채 중에서 주담대 빼고는 다 감소했죠. 근데 그 주담대 중에서도 은행 자체 주담대는 감소하고 정책 대출만 늘어났어요. 그러면 실제 은행에서 내주고 있는 대출은 주담대랑 전세 대출로 정책 대출을 내주는 것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는 안 빠져요. 집값도 떨어지는 거 버티죠. 근데 부채가 늘어나니까 경제는 안 좋아져요. 뭐 하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쓸데없는 데다 돈 다 낭비하는 거지. 적어도 다음 후보 중에서 정책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요즘에 부동산 이야기도 안 하냐. 정책 대출 지금 너무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정책 대출 풀어주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규제하는 것에서는 뭐 포퓰리즘으로 베네수엘라 된다 해놓고도 정책 대출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되는데 중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정책 대출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더라. 적어도 정책 대출을 DSR이라도 적용하든가.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DSR 더 빡세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여파는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책 대출이나 전세 대출에도 DSR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총량 규제를 거의 3분기 때부터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 이미 KB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